원주 서양화가 1세대인 원평 이재걸 화백이 88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그는 지난 1954년부터 미술 불모지였던 원주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는데요. 원주의 서양화의 꽃을 피우며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던 원평 이재걸 화백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선 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진다? 바로 축제장 전용 라디오인 얼음나라 방송국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축제장에서 근무하는 화천 구민들과 축제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신청곡을 틀어주며 소통하는 얼음나라 방송국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12번째 확진자와 14번째 확진자가 강릉을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한바탕 소동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강릉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는 모습들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10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오늘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대단히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바로 한국영화 기생충의 사관왕 수상 소식인데요. 네. 그 수상의 순간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응원했습니까? 네. 그 응원의 힘이 전달돼서일까요? 정말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죠. 작품상을 비롯해서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까지 휩쓸었습니다. 네. 정말 그 수상의 순간이 정말 영화 기생충을 위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자평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한국 영화가요, 아카데미 상과는 좀 인연이 닿질 않았습니다. 1962년이었죠. 한국 영화 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이 아카데미 상에 노크를 한 이후에 네. 매년 출품은 했지만 사실 최종 후보까지는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 영화 기생충의 그 쾌거에 힘입어서 앞으로 정말 세계 무대에서 한국 영화와 또 봉준호 감독의 작품들이 더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세계인들의 그 마음을 휘어잡을 우리 한국 영화들이 많이 나오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가 오랜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정말 네.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영화의 정말 큰 별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이 서양화가의 큰 별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경윤 씨가 전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원주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미술의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재걸 화백께서 타계를 했습니다. 서양화의 불모지였던 원주에 굉장히 큰 역사를 남기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발자취를 한번 동행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이동훈 씨가 형 창훈 씨와 함께 강원도 영월을 찾았습니다. 영월의 겨울 풍경을 사진으로 담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여기도 참 자주 오셨지 많이. 학생들 많이 끌고 오셔가지고 그림 스쳐놓고는 가보면 돌도 들어가지 이거 자기 잡고 가지. 아휴 여기 오니까 또 아픈 사람 많아요. 자연을 정말 좋아하셨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술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들을 보고 발견해내는 것, 사람들 다 스치고 지나가는 것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걸 찾아내시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강하셨죠. 그게 미술이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원주 서양화가 1세대인 원평 이재걸 화백이 지난 1월 타계했습니다. 미술의 불모지였던 원주에 서양화의 꽃을 피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이재걸 화백의 자취가 남아있는 원평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 이동훈 씨가 아버지의 작품들을 보여주는데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지금의 저보다 젊은 나이신 거죠. 이제 항상 저와 같은 나이의 작품이다 보니까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 또 작품 속에 녹아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 지금의 아들과 꼭 닮은 아버지의 정말 젊은 시절. 닮으셨네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그렸다는데 알죠. 선생님, 이 작품은 혹시 우리 아버님을 표현하신 작품인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 그린 것 중에 되게 인자하게 나온 인상이 아닌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훈 씨.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같은 작업을 해가는 입장과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그냥 선배와 후배의 관계로 그냥 막 서슴없이 막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집안 곳곳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선생님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혹시 몇 개의 작품 정도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대략 4,000점이 넘게 저희 박물관에 지금 수장고에 잘 보관돼 있습니다. 이 화백은 지난 2013년 평생 그린 그림들을 이 박물관에 기증했는데요. 이 방송국 내에서 수장고 촬영을 한 게 오늘 처음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덕분에 아버님 작품 다시 보게 돼서 기쁘네요. 아들 동훈 씨와 함께 이재걸 화백이 기증한 4,600여 점의 작품 중 대형 작품을 먼저 만나보는데요. 이 작품들에는 지난 1980년대 원주의 풍경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아마 그 일산동 풍경인가요? 네, 그렇죠. 요 저쪽 정경 앞 저쪽 뒤에 있는 것도 저기 일산동 풍경이고요. 이게 아마 예전에 이동훈 선생님이 보셨을 때랑은 작품 상태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기증받았을 때는 작품이 이 정도로 훼손돼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다 보존 처리를 거치면서 저희가 상태를 조금씩 더 좋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세월의 흔적이 남은 작품들은 복원과 보존 처리를 하는 중인데요. 그 이거는 세월의 흔적이 한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지금 작품의 시기는 네. 지금 저쪽 제일 위에 보시면은 저 작품 경우 83년. 예, 83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83년의 원주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 두신 거기 때문에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료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죠. 작품의 주요 소재로 원주 풍경을 주로 그린 고 이재걸 화백. 그의 작품 속에는 시대별, 계절별로 다양한 원주의 풍경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는 왜 원주를 그렸을까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그리지 않으면 누가 그려주냐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참 원주 풍경을 그렇게 즐겨 그리셨던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원주를 화폭에 담기 위해 애썼던 이재걸 화백. 그렇게 열심히 그린 그의 작품들은 그야말로 원주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루에 100장씩 드로잉을 안 하면 그날을 마감하지 않으셨어요. 100장이요? 매일 100장씩은 드로잉을 꼭 하시고 주무시고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제자하고의 이제 약속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 100장씩 그릴 테니까 너 몇 장씩 그려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하고 또 느긋한 원주의 성장과 변화를 화폭에 담아온 고 이재걸 화백. 그의 그림에는 사회의 구석진 곳을 어루만지고 보듬고자 한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작품들 하나하나 정말 잘 보존하고 계신데 이 작품들이요, 관장님, 앞으로 좀 어떤 계획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 박물관에 들어온 작품들은 영구 보존을 저는 목표로 하고 관리를 잘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상설 전시를 할 공간이 없어서 이제 시민들께 늘
보여드리진 못합니다. 물론 그동안 뭐 특별 전시회 형태로 한 세 차례 전시회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물관이 조금 더 이제 이곳에서 이전을 해서 커진다면, 그 원편 선생님을 그런 기념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그 방 하나를 만들어서 한번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 이제 아버지 제자분이 하시는 이제 아트센터죠. 이제 아버지한테는 뭐 수제자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가장 그 미술 활동 하시면서 그룹 활동 하시면서 가장 그 수발을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분이십니다. 네. 원주에서 또 활동도 하시고 경원미술협회 회장님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화백님과 굉장히 인연이 깊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애제자 또 수제자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인연이 좀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선생님하고 인연은 네. 한 거의 40년이 넘었죠. 네, 40년은 넘었죠. 네. 40년이면은 정말 오래된 기간이면은 아드님과의 인연도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3살 때 이제 형님이 저희 학원에 오셨으니까 네. 저 커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 지켜보신 분이 단증이시죠. 그러니까 네. 화백님과 선생님과는 스승으로서 네, 그리고 또 저의 스승도 되십니다. 그러다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이 미술학도들한테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또 원주 미술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선생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이시죠. 이재걸 화백의 추상화와 풍경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권대영 화가. 그 역시 스승처럼 지역의 현대 미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평생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화백님께 좀 어떤 거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림에 대한 열정이죠. 이거는 작가라면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인데 그 부분을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그런 아주 좋은 부분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풍경은 끊임없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권대영 화가. 최근에는 무위자연이라는 비구상 작품을 작업 중입니다. 생전에 우리 선생님은 좀 어떤 모습의 선생님이셨나요? 야외 스케치를 정말 즐겨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화풍을 지역에서 많이 전파를 하셨고, 특히 말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수채화와 먹을 섞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문명의 만남, 그런 작업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작업을 세계를 갖고 계신 그런 아주 훌륭한 작가라고 기억이 됩니다. 평생을 미술과 함께하며 원주 미술의 지평을 넓혀온 고 이재걸 화백. 진실된 그림을 그리라 강조해온 그의 뜻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인이 되신 이재걸 화백의 작품 인생 이야기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직접 그리지 않으면 누가 그려주겠냐면서 그 원주의 역사적인 풍경들을 캠퍼스에 담았잖아요. 그 모습이 참 선합니다. 가슴에 확 와닿네요. 맞습니다. 고인의 이런 신념 덕분에 원주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주 시민으로서 우리 고인을 그리면서 고인의 작품들을 잘 보존하는 거, 이게 우리가 남아있는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끊임없는 작품 활동으로 이 원주의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고요. 또 많은 후학을 양성하셨던 고 이재걸 화백. 네, 이제는 편안히 안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재걸 화백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속에서도 정말 우리
경윤 씨가 참 눈시울이 많이 붉어졌었는데 아무튼 뭐 영상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춘천에서 온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경윤 씨한테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센스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요즘 넘치죠. 뭐 정말 트렌디하고 그럼요. 라디오 라디오? 많이 들으시나요? 라디오 네. 많이 듣는 여자가 트렌드한 여자잖아요. 올드하면서도 또 가장 최신스러운 게 또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요즘에 레트로가 굉장히 대세니까요. 그렇죠. 예. 저는 라디오 굉장히 좋아해요. 볼륨을 높여요. 요 시대 때부터 이 라디오 하면은 저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연식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일단은요, 제일 많이 들을 때가 운전할 때.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원주 MBC 라디오, 우리 네네. 윤석 씨가 진행하잖아요. 예. 저 한번 초대 좀 해줘요. 아니, 그거 뭐 바쁘셔서 전화도 안 받으시면서. 네. 목요일 날이니까 좀 기억하셨다고 꼭 와주시기 맞아. 바라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재밌던데. 알겠습니다. 이 경희 씨 말대로 정말 뭐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귀를 즐겁게 하는 게 또 라디오다 보니까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걸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라디오 청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낚시의 메카인 화천에 가면요. 정말 화천에서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송인지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주 불금은 화천에서 산천어 잡기 딱 좋은 날씨. 상품과 하이 이런 방송국 보셨나요? 산천어 축제에 의한 산천어 축제를 위한 방송. 딱 이 시즌에만 들을 수 있다는 겨울 한정 라디오. 바로 이곳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위치한 얼음나라 방송국입니다. 낚시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버려. 친구 같은 축제장 전용 라디오 함께 들으실래요? 기온이 아직도 영하를 벗어나지 못한 이른 아침. 3명의 스태프들이 얼음나라 방송국에 문을 엽니다. 얼음나라라는 이름답게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은 채로 생방송 스탠바이. 저기 많이 추워 보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침부터 입이 풀릴까 모르겠네. 몇 시 시작할까요? 자, 오늘로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한 지 며칠 됐는지 아세요? 오늘 12일째입니다. 중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아침을 여는 첫 번째 목소리는 바로 이경미 DJ. 괜찮죠? 얼음나라 방송국 출발합니다. 방송을 듣다가 DJ 얼굴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전광판을 올려다보면 됩니다. 축제장 중앙에 화면과 곳곳에 스피커로 방송될 뿐 아니라 스마트하게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생중계된다는 사실. 보이는 라디오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방송이 시작되면 스태프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저는 카메라 담당을 맡고 있고요. 제가 카메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예쁘게 나오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향 담당하고 있고요. 마이크 이제 전달해드리고 음향 조절 조금 하고 그리고 라디오 MC분 옆에서 보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전광판을 송출하는 역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작가도 있어요. 생방송 현장에서 쪽대 보는 기본. 저희 축제장에서 좀 뭔가 그동안 못했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게 좀 생겼는지 아니면 오늘 새로운 알림사항 있는지 부스마다 전화드려서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뭐 아리랑 먹던 연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되게 신나요. 안 해봐서 그렇지. 얼음나라 방송국의 가장 큰 장점은 축제장의 모든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한다는 점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오늘은 특히 상품이 걸린 퀴즈는 모두가 기다리는 순서. 군의 지명이 아닌 곳은 어딜까요? 4,444. 퀴즈가 나가기 무섭게 쏟아지는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메시지. 당첨되면 상품을 우편 배송 대신 이렇게 직접 수령합니다. 너무 좋아요. 뭐 어떻게 해서 선물 받으신 거예요? 퀴즈 풀었어요. 어떤 퀴즈를? 어떻게 정답이 뭐였어요? 정답 뭐였죠, 사장님? 오호라, 컨닝한 거 딱 걸렸어.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모르 화천의 미디어였고요. 잠시 후 랄랄라 화천 우리 유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축제장의 오전 방송을 책임지는 이경미 DJ의 시간이 끝나고 다음 DJ와 교체하기 전 막간을 이용한 댄스타임. 하루 종일 음악이 흐르는 곳이다 보니 다들 흥부자네. 여기서 일하는 게 그렇게 신나요? 오늘도 할 일을 다 했다. 저희도 흥이 먼저처럼 막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셔야만 힘을 받는데 문자도 예전 같지 않고 신청곡도 예전 같지 않고 일단 얼음판만 봐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공간을 소리로 채우잖아요. 저희가 더 처지면 안 돼서 마치 관광객분들이 어느 때 오신 것처럼 왔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 신나게 그 리듬과 에너지를 가져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래야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기운을 잃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한 시간이라도 신나게 시작. 그럼 두 번째 방송도 시작해볼까요? 화천의 시계는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자, 12시만 되면 나타나는 저 유디예요. 기다리셨죠? 자, 오늘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유디의 랄랄라 화천 기분 좋고 신나게 즐겁게 출발해 봅니다. 즐길 준비 되셨나요? 같은 시각 춘천 MBC 라디오 스튜디오에선 MBC FM 정오의 희망곡이 한창인데요. 같은 시간에 방송되지만 하나는 라디오 주파수로, 하나는 축제장 전용 스피커로 나가는 전혀 다른 방송. 그럼에도 서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뭐냐? 자, 여러분과 저와의 암호명은요. 유디입니다. 유디. 우리 8004님이 유디 언니 썰매 타러 오세요. 어디 눈썰매 아니면 얼음썰매 어디예요? 자, 우리 댄스팀이 있어요. 얼음나라 방송국 댄스팀 준비해 주시고요. 얼음나라 방송국에서 가장 흥이 많은 흥디 오유진 DJ는 방송 중에도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습니다. 흥이 밖으로도 새어나갔는지 얼음판에서도 댄스 파티. 그나저나 우리 썰매장에 그 춤추는 언니들 있잖아요. 오늘 오셨나요? 요게 또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함께 춤추면 또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얼음나라 방송국 대표 3인방 보냅니다. 다재다능한 방송국 스태프 출동. 들어는 봤나 화천 얼음 썰매장 클럽. 축제장 각 부스에 흥 많은 직원들은 다 뛰어나왔는데요. 아니, 이분들은 무슨 부스에서 오셨대? 싸입니다. 강남 스타일, 화천 스타일. 헤이, 다 같이. 헤이, 화천 스타일. 이렇게 혼자 가만히 있을 때 귀로 자꾸 뭐가 들리니까 이렇게 심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가 안 나오면 좀 흥이 없거든요. 노래가 계속 나와주니까 흥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 낚시터 외에도 축제장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가득합니다. 각 부스에서 축제 기간 내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얼음나라 방송국은 동료처럼 친근한 라디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 부스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아서 저희도 라디오 듣다가 지금 문자 보내고 홍보를 좀 하려고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예년 같지는 않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화천 국민들에게 변함없이 들려오는 라디오 방송은 큰 힘이 됩니다. 좀 솔직히 되게 슬펐는데요. 그래도 우리 얼음나라 방송국에서 너무 우리 지금 화천 국민에 되게 활력을 넣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되게 감사하는 마음 정말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커에서 좀 떨어져 있거나 실내에 위치한 곳에선 라디오 방송이 잘 안 들리기도 한다는데요.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인터넷 생방송을 시청하면 되거든요. 와, 잘 들린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화천 군민들. 이건 혼자만 알기 아깝다 하는 축제장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즉석에서 바로바로 얼음나라 방송국에 알려줍니다. 지금 얼음나라 방송국에 포토 문자 보내고 있어요. 지금 새 시부가 나타나가지고 서로의 소식과 즐거움을 공유하니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냈다! 당첨인가? 고전적 보름밥이 한편 정오의 희망곡 라디오 방송을 막 끝마친 이호석 DJ. 저는 여기서 또 인사드릴게요.
2시간 재밌었고요. 2시부터는 더 행복하세요. 스튜디오를 나서자마자 부랴부랴 이동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가야겠죠. 그의 목적지는 바로 얼음나라 방송국. 안녕. 딱이죠. 얼음나라 방송국의 세 번째 DJ는 바로 이호석 DJ. 정오의 희망곡 라디오 생방송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화천의 얼음나라 방송국 생방송이라니 와 정말 바쁘겠네요. 자, 오늘의 빅 이벤트 리를 잡아라. 문제는 바로 산타 우체국. 하지만 지치는 기색 하나 없는 하이텐션. 역시 프로는 프로. 피곤해질 오후 시간이지만 정오 같은 기분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퀴즈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내드리면 정답을 맞추면 그러면 바로 릴 주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방송 타요. 방송 타요. 맞아요. 5개. 아쉽네요. 22개? 22개! 예, 웃기시죠? 이 상황이. 예. 마음껏 비웃으셔도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저 대학생이요. 대학생이세요? 죄송합니다. 대학이 영어로 뭐예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봐. 41개요. 41개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까 제가 수요일날 쉬는 날이어서 낚시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딱 이게 돼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네. 어떻게 41개를 맞췄어요? 계속 틀리셔가지고 앞에 분들이. 얼음나라 방송국의 분위기는 핫하게 무르익고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뜨겁게 무르익고 이제 슬슬 퇴근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DJ 이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매년 이제 얼음나라 방송국 진행하면서 이곳에 오시면 진짜 확실한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역시입니다. 올해도 얼음 낚시터에서 낚시만 못할 뿐이지 이곳에 오시면 진짜 확실한 아주 멋진 겨울 추억을 하나 정도는 꼭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이곳을 찾아주시고 또 혹시 만약에 올해 못 찾으셨다면 내년에 잊지 말고 꼭 한번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얼음나라 방송국의 문이 닫힙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다시 산천어 축제장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다들 내일 만나요. 정말 유별나게 따뜻하던 날씨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정말 올해는요 이 화천 산천어 축제가 정말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릴레이 방송을 해줬던 DJ분들과 그 라디오 들으면서 힘을 내며 일을 했던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이 라디오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게 네.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 라디오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DJ들이 청취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이 라디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연도 너무너무 특이한 게 우리 부스로 놀러 오세요 이런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거 바로 이 라디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 특별한 방송국이죠. 네. 축제장의 흥을 담당하고 있는 얼음나라 방송국 2월 16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방송된다고 합니다. 혹시 축제에 다녀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가시면 꼭 라디오 챙겨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전북 정읍으로 가볼 텐데요. 정말 이번에 네. 정말 전 국민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 장르 하면은 트로트 아니겠습니까? 빼놓을 수 없죠. 네, 명수 씨가 말씀한 그 전북 정읍에 가면요 네, 정말 네. 트로트의 그 DNA를 타고난 트로트 신동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모습이 궁금하시면요 지금 화면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그대랍니다.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감독님, 요즘 대세 트로트 모르세요?
유산슬부터 미스 트롯까지 바야흐로 트로트 전성시대인데요. 오늘은 정읍의 트롯 공주 방서희 양을 만나러 가보시죠. 정읍에서는 이미 스타라는 트롯 공주 서희 양, 그녀의 집을 먼저 수소문했습니다. 여긴가 봐요. 마이크를 잡은 손은 앳된 외모의 초등학생인데요. 구성진 소리가 제대로 찾은 것 같죠? 밖에서부터 노래가 쫙 들리는데 아니 저는 무슨 CD 튼 줄 알았어요. CD. 안녕하세요. 트롯공주 방사입니다. 언니 지금 몇 살인데 트로트를 이렇게 잘해요? 3살 때부터 기저귀를 차고 노래를 불러서요. 노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트로트 한번 배워볼까? 네, 언니의 노래 실력을 한번 봐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서희 양은 올해로 11살,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지은 리포터의 노래 실력이 서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제 평가는요? 너무 끼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냉정하네요. 끼를 부리니까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야이야이야이야이 날 봐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데? 너무 어렵다. 저 트로트 쉽게만 봤거든요? 야이야이야이야이. 배로 하세요. 코로 하지 말고.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목에도 걸고 있지만 메달이 2개에다가 뒤에 무슨 상이 엄청 많아요. TV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노래 자랑이 있다 하면은 그걸 보고 신청해 주라고. 전국 노래자랑과 전국 어린이 트롯 대회 등 대회에 나갔다 하면 수상을 한 서희 양. 저 노래를 가르친 계기가 있는데 아기 날 가질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절망한 상태였었는데 집사람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8번째 이제 그 인공수정 시험관 포함해서 8번째 서희를 갖게 됐어요. 부모님은 어렵게 얻은 딸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서희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트로트 뭐 노래 나오는 거 TV 아니면은 그 CD 같은 거 틀고 그러면은 오히려 얌전하더라고요. 트로트를 들으면요, 뭔가 마음에 와닿아요. 부모님 두 분 역시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서희의 노래 실력이 혹시 부모님을 닮은 건 아닐까요?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서희 이제 엄마 아빠 노래 부르는 거 들었잖아. 그래서 넌 너의 노래 실력은 누굴 닮은 것 같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서희 엄마 아빠는 안 닮았다는 얘기네? 얼굴만? 얼굴이라도 닮아서 고마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니까. 이날은 서희의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날. 최근엔 각종 행사장에서 초대 가수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 찾는 곳입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미용실 원장님? 네. 서희의 전속 아티스트입니다. 서희답게 예쁘게 하고 있어요. 이모가 계속 화장을 이쁘게 해줘요. 무대에 설 일이 많아지자 마을 미용실 원장님께서 의상과 화장까지 지원을 해주고 계신다네요. 이제 진이 됐어. 미스트롯 진 됐어. 그럼 수상소감 준비됐어? 네, 바쁜데도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선물을 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노래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곱게 단장을 마치고 원장님께 바치는 감사의 공연. 깜찍하죠. 이쁘고 노래 잘하고 가수로 데뷔해도 손색이 없겠어요. 이렇게 서희가 원장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들어보니 소감이 어떠세요? 말이 필요 없죠. 서희가 그 훌륭한 가수가 될 때까지 지원 계속 하시는 건가요? 쭉 약속하겠습니다. 서희 화이팅! 자, 이제 공연장으로 출발.
김제에서 펼쳐지는 재능 기부 콘서트라는데요. 서희 알아보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서희도 초대 가수로 무대에 오릅니다. 같이 따라하뇨? 형과 같다. 봉동의 인기. 웅동 아니에요, 웅동. 알았죠. 아저씨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 웅동.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희 양 노래하면 이게 어른들의 이 마음을 녹여버려. 해주세요. 서희가 좋아하는 트로트 스타도 만났습니다. 저의 화끈하게 신나게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췄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서희는 대성할 것 같아요. 화이팅! 자, 이제 공연의 막이 올랐는데요. 10여 명의 트로트 가수 공연과 함께 김제 시민 노래자랑이 펼쳐집니다. 서희도 무대 뒤에서 준비가 한창. 엄마의 중앙이 안 돼 있어. 알지? 엄마 중앙이 엄마 보고 있어. 준비 다 됐어? 긴장되지 않아? 안 떨려요. 진짜? 난 지금 이 무대 뒤에 있는데도 떨리는데?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관객이 많은 무대가 더 좋다는 서희인데요. 오늘 잘할 수 있겠죠? 트로트 신동 방서희 양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입장하면서도 긴장하지 않고 일단 큰 절로 무대 매너까지 뽐내네요. 첫 곡은 가수 송가인 씨가 부르면서 화제가 된 한장의 메아리 고개. 경쾌한 리듬으로 관객들 마음 사로잡는 데는 일단 성공. 아직 어린 서희가 걱정도 되지만 부모님은 무대에 있을 때 행복한 서희를 가장 크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고. 관중들 반응도 너무 좋고 너무 오늘 공연 만족하고 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신하고 노래도 더 성숙해진 것 같고 오늘 무대 최고였어. 진짜. 무대가 제 놀이터입니다. TV와 CD로 보고 듣던 선배 가수들의 무대를 직접 보는 것도 서희에게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행복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11살 트롯 공주 방서희. 트로트를 향한 열정만큼은 여느 프로 가수 못지않게 뜨거운데요. 앞으로도 트로트와 함께하는 서희 양의 일상이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무섭게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3만 명이 넘었고요. 네. 국내 확진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우리 주변의 풍경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게 정말 길만 지나다녀도 마스크를 쓰신 시민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럼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도 정말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네, 각 지자체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 강릉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 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죠. 국내 12번째 확진자 그리고 14번째 확진자가 우리 지역 강릉을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한바탕 소동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전염성이 강해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치료제는 아직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모습은 어떨지 찾아가 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자의 비말이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이 되는데 전염성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죠.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과 콧물, 가래, 호흡곤란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이며 발열과 근육통을 동반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2번째 그리고 14번째 확진자가 KTX를 타고 강릉역에 와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내용은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 강릉역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역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최근엔 이용객이 줄어 한산한데요. 고열 환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출입문이 폐쇄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강릉역에는 이렇게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중에 하나가 고열이거든요. 만약 이 감지 카메라에 고열 환자가 감지가 됐다. 그럼 1차적으로 역 내에 있는 격리시설에 격리가 된 후에 이후 보건소나 의료원으로 병원으로 이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신속한 방역이 이뤄졌고요. 틈틈이 소독 작업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강릉역은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방역에 더 치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뒤로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직원분들께서 하루에 2번 이상 손잡이, 출입구, 자동 발매기 등 강릉역 전체에 대해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릉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게 좀 평소에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거의 평일에는 거의 매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대중교통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말 대중교통인 만큼 불안감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아무래도 요새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마스크를 좀 안 낀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피하게 되고 좀 아직까지는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마스크 같은 것들이 지금 약국 같은 데나 다 없다 보니까 사람들도 지금 인터넷으로 다 좀 가격이 사재기 가격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마스크가 없으면 아무래도 밖에 나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시설은 안전을 위해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희가 실내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주무관님? 설 명절 이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르신들께 그 위험함이 있을까봐 비상체제로 돌입을 했고 현재로서는 지금 휴관 중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제 뭐 마스크 구입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비싸기도 하고요. 복지관에서 마스크도 이렇게 주시나요? 마스크 2,000개, 그다음에 소독 젤, 이렇게 열 체크기 준비해서 어르신들께 마스크를 한 1,000개 정도 배부해 드렸고요. 강릉시청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자, 이곳은 강릉시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과연 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잠깐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관련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청사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나요? 아니요, 마스크 안 쓰면은 못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그냥 자제 좀 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마스크를 일회용으로 나눠들고 계시니까 이거 가지고 들어가셔서 업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무료로 그럼 네네, 시청에서 무료로, 배포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이곳은 시청 내에 위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제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감염증 확산을 방지해서 이 악수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여기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몰랐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렇게 재난대책본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역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그 질병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관계
그다음에 그 시민 홍보 그런 관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총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문자, 재난 문자 이런 것도 지금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예, 재난대책본부에서 그 재난 문자까지도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확진자 중에서 일부 확진자가 이제 강릉 지역을 다녀간 걸로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그 이후에 방역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대한 방역은 다 마쳤고요. 그 외에 그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그다음 그 차량들, 버스나 택시에 대한 방역 관계까지도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기존에 있던 확보되어 있는 마스크를 현재 그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종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비비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릉 중앙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지금 문을 닫은 가게도 보이고요. 확실히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발걸음도 뜸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상인분들의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자주 오는 가게이기도 한데. 예. 손님이 없네요. 그 강릉에 왔다 간 다음부터 그러니까 저기 명절 때부터 그냥 명절 때는 반토막, 지금은 10분의 1 줄었어요. 시장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방역 조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방역은 한 이틀 동안 다 했는데 방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워낙 거기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만 몰리는 데는 아예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 중앙시장이 지금 터득했잖아요. 여기 문 닫은 가게 앞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오늘 마늘빵 먹으러 왔는데 지금 휴무라 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네, 지금 저희 여기 이거 먹으러 왔는데 좀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전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저는 창원에서. 창원에서. 네. 멀리까지 오셨네. 저희 시장 먹거리 체험하시러 온 건데, 네네. 드시러 온 건데. 네, 버스 타고 5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요? 완전히 없어요, 지금. 보통 점심시간쯤에는 막 엄청 장사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엄청 잘 됐죠. 줄도 서고 이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텅 비어가고 큰일이네. 심각해, 너무 심각해. 확진자가 다녀간 곳마다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몇 분째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열차 올 시간 내에서 지금 한 15분, 20분 정도 됐습니다. 확진자가 강릉에 다녀가면서 또 택시를 이용했다 그래서 네네. 시민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모든 택시들이 방역은 잘 돼 있고요. 네. 그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거기서 마스크나 모든 것을 다 준비를 철저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네. 영업하는데 많은 타격은 있습니다. 빨리 하루빨리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방역이 잘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예전처럼 좀 강릉을 찾아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장기화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건 전국적으로 또 우리 지역 차원에서 방역 작업이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확진자들은 어서 빨리 완치해서 퇴원하길 바라겠고요. 더 이상의 감염자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개인 위생과 개인 청결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텅 빈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평소에는 관광객들로 정말 붐비던 곳이었거든요. 네. 설 연휴 이후에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 경제에 정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요. 시민들의 그 불안감이 쉽사리 사라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하루빨리
이놈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사라져서 정말 우리 시민분들도 자유롭게 좀 외출하고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오랜만에 오신 우리 박경윤 리포터와 함께 한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요? 사실 오랜만에 와가지고 굉장히 네. 밝은 소식, 기분 좋은 소식, 에너지 정말 빵빵하게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왔는데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마음 한켠이 조금 무겁거든요. 예. 그러나 오늘 제가 왔잖아요. 그럼요. 제가 또 이제 긍정 에너지를 가득 장전하고 있는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웃음을 조금 선사해드리고 떠나가야 웃음? 떠나가는 발걸음이 좀 가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돼요. 예. 제가 또 오면 항상 기다리는 그 소식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소식은 다 끝났지만 네네네. 이 클로징 멘트 제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네네. 어떤 거죠? 주크박스 올해 있죠. 처음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자년에 최초로 공개하는 주크박스. 해주시죠.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준비가 예, 돼 예. 있죠. 제가 예전에는 이제 주크박스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만 말씀을 드렸다면요. 네네네. 댄스까지 같이 가지고 왔어요. 몸까지 같이 쓴다는 거잖아요. 몸까지 같이 쓰고 새로워졌네요. 있죠.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댄스에 도전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박경윤의 주크박스 댄스 교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노래는 돼 있어요. 졸업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래도 같이 해야죠. 같이 무슨 소리예요? 하신다고요? 항상 예. 저는 1+1으로 준비하거든요. 교실이면 네. 그럼 제자는 어디에 있는 여기 있잖아요, 두 분. 저희가 수제자로 제가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예. 오늘의 주크박스는요, 네. 요즘 굉장히 핫해요. 네. 인싸라면은 누구나 다 어허. 도전을 한다라는 두 분은 도전 안 했더라고요. 네. 저희는 아직 그 춤 쪽으로는 저희가 노래는 좀 마스터를 했는데 춤 쪽은 아직 조금 저희한테는 네. 먼 이야기여가지고 오늘 좀 배워보죠, 그러면. 네, 자, 입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코의 아무 노래. 아무 알고 노래. 있습니다. 네, 인별그램에 오늘 올리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좋아요. 갑니다. 자, 5, 6, 7, 8. 1, 2, 1, 2. 쉬워요. 자, 노래 네, 갑니다. 말 타듯이. 네. 가운데 있어. 예.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네.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여기까지. 예, 웨이브. 여기서 어떻게 해요? 포인트는 얼굴과 몸을 같이 돌려줘요. 여기까지 뭘 갑니다. 같이 돌리라고요? 시작.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네.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우리가 문제예요? 분위기가 겁나 싸. 잘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저희가 그냥 훅 들어왔는데 뭐 배울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갈까요? 아니 더 이상 그만하고요. 포인트 한 번이 이건데 사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에너지를 모아서 빨리 떠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잘 배웠어요. 예. 감사합니다. 흥은 나네요. 네, 아직 가세요. 1시간 레슨 교시 남아있는데. 가세요. 아니요, 다음 주에 기대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 흥을 이어서 내일 예고 지금부터 보내드립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뭐니 해도 스트레스 쌓일 때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푸는 방법이 제일일 텐데요. 고기 맛은 뭐니 해도 뼈에 붙은 살이 최고. 뼈대 있는 맛 제대로 느껴봅니다. 강릉에서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자. 뒤뚱뒤뚱 귀여운 걸음걸이와 사랑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는 펭귄, 아쿠아리스트와의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점박이 물범, 마지막으로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수달까지 아쿠아리움의 귀요미 삼총사를 소개해드릴게요. 평창에서 요즘 뜨고 있는 마을, 바로 마을 주민 대부분이 귀촌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봉황마을인데요. 전형적인 산촌 마을에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고 싶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 평창 봉황마을로 떠나봅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이 절기상 입춘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이 반짝 입춘 추위가 다녀간 이후 정말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오르면서 남부 지방에는 이 목련 꽃봉오리가 열기도 했답니다. 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낮 동안 한동안 날씨가 포근해진 만큼 좀 추위 걱정은 덜었지만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꼭 외출하실 때 이 초미세먼지 농도랑 미세먼지 농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그럼요.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